요번에는 우리가 2020년 제3회 건축법규 문제, 기사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제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물어봤어요.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못 외워요. 왜 못 외우느냐? 수천 개. 그 밖에 필요한 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개념을 알아야 돼. 지구단위 계획은 뭐냐면은, 이 도시가 있어요. 도시는 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이 안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어요. 근데 막 토지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위치만 써야 돼요. 그럼 양지 바른 곳은 주거 건물과 상업용 건물을 같이 집어넣으면은 이 주거 지역은 연립주택인데 요 상업 지역은 룸사롱이 된다고 쳤을 때 여기에 간판이 뭐 여왕벌이다. 그럼 온 동네가 다 이 룸사롱의 세상이 될 거예요. 즉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연립주택에 있는 분들이 막 조를 짜가지고 쳐다보고 꽹가리치면 룸사롱에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럼 이것도 피해가 있어요. 정체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토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지 바른 곳은 주거지역, 교통이 좋은 곳은 상업지역, 물이 좋은 곳은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지역만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행위 제한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95년도 정도에 보니까 실버 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 어딘가에. 실버 단지라는 것은 실버 타운이 아니라 실버 단지. 우리나라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음식점도 들어가야 되고, 식당 같이. 여기에는 취미관, 교양관, 찜질방, 골프 치는데, 세미 등산하는데, 산책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건 여러 가지 용도가 막 들어가. 그러니까 행위가 제한받는 게 아니라 행위 제한을 완화받는 거예요. 완화. 그러려다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가는데 이 식당이 너무 크면 안 돼. 너무 크면은 필요 이상으로 크면은 주변 사람들을 들어오게 되는 거고, 부족하면 주변에 나가야 되니까 정체성이 파괴돼요. 이 안에서 이런 용도가 서로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계획 안에 일부 지역에 들어가서 요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계획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항만단지다 그러면 항만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서 균형을 맞춰요. 이게 만약에 주거단지다 그러면 그냥 주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헬스클럽에 관한 거, 여기에 수영에 관한 거. 근데 헬스클럽과 수영장이 이 단지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이런 게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즉 지구단위 계획은 하나의 목적을 가진 단지 안에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세분화하거나 바꿀 수가 있어. 기존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건물의 높이나 이 안에 밀도량, 기반시설량이라든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건물의 용도 지향, 건폐율, 용적률처럼 어떤 밀도량에 대한 걸 다 집어넣어서 맞춰야 돼요. 이 안에서의 교통처리 계획이랑 전부 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글씨가 하나 써 있어요. 정비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건물이 낡은 걸 고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런 거는 이 정비사업을 할 때, 이 정비사업 지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정비사업이라는 건 도시군에 들어가는 일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는 있지만 도시군 단위로 할 때의 사업이에요. 요 안의 사업이 아니라.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은 도시군에 있는 사업이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개념,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안에는 지역지구나 개발과 정비인데 이 자체가 되는 거고,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요 안에서 바꾸는 내용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2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건축 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도시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 대지가 있으면 이 도로와 대지의 요 선이 건축선이에요. 근데 도시의 미관이나 확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어요. 도시지역 내에서 4m 이내에서. 그러면 이 땅은 도로로 들어가지 않는 내 땅이에요. 여기 내 땅이고 대지 면적은 이만큼 되는데 건축선이 별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존에 요거는 이제 건축선이 아닌 거예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되고 별도로 건축선을 지정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내 땅이지만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건축의 한계선이니까. 내 땅이지만 못 넘어가는 선이 나오는 거죠. 도시지역에도 몇 메다 이내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4m 이내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83번에 가서 보니까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게 나왔어요. 이건 원래 90%가 95%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95% 주차장에 나와야 되고 5%는 다른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는 70% 주차장 나오고 30%를 다른 걸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30%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기할 때 종교와 운수에 관한 문화 상품권을 판매하는 업무 운동을 할 때는 근근히 자동차를 타고 하자. 어디에서? 우리가 창고와 이런 주택에서 이렇게 읽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쭉 읽어보니까 자동차 관련 시대는 자동차, 근근히 뭐를 타고 한다? 자동차. 그럼 얘는 70%만 되면 되겠죠. 95%가 필요 없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4번의 문제를 가서 보겠습니다. 84번의 문제를 보니까 요번에는 면적이나 높이나 층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옳은 것.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고조 차이가 있다. 이때는 수평거리에 따라서 가중평균이나 수평면을 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맞는 것 같으네요. 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높이가 달라.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잡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요 높이는 여기에 이 높이 높고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면적을 구해서 면적을 밑변으로 나눠. 그러면 가중평균 높이가 나오죠. 이 건물에 대한 거는 가중평균 높이로 도로 전면에서 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답이 1번 같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뭐가 틀렸느냐? 이거는 연면적이 아니라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거고 아주 중요한 거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 각층 바닥 면적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있을 때 지하를 포함한 면적을 다 더한 게 연면적이에요. 그런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은 대지 면적분에 연면적이 있는데 이렇게 용적률을 산정할 때 나오는 연면적은 연면적의 합계를 얘기해요.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각층이 아니라 얘는 각층이 아니라 요 지하층 빠져요. 주차장 빠져요. 피난 안전구역 빠져요. 경사지방 안의 대표 공간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면적은. 그래서 지하층 면적과 이거를 주차장 면적을 빼고 피난 안전구역과 대표 공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면적은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의 내벽이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얘기해요. 내벽이 아니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거. 충수는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충수를 따질 때는 지하층은 안 들어가요. 층수가 다를 때는 가중평균하는 게 아니라 충수는 높이는 가중평균, 충수는 많은 층.
높이가 확실하지 않은 건 4m마다 끊어서 따져요. 4층, 5층.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창고는 몇 층이냐. 이런 창고는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를 잡았을 때 3m, 3m, 4m, 4m, 4m씩 끊어가지고 1층, 2층, 3층 이렇게 나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1번만 답이네. 1번이 옳다라고 보면 됩니다. 85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되는 걸 물어봐서 구조기술사. 구조기준. 구조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구조 건축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구조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되는 게 다 달라요. 요 구조 안전 확인에 대한 건축물은 요거는 2층 이상, 목구조일 때 3층,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일 때 500, 높이가 13m, 처마 높이가 9m, 경관이 10m, 캔틸레버가 3m, 지진구역 문화재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단독이나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거, 이거는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돼. 근데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 특수구조 건축물은 경관이 20m, 요 캔틸레버 3m 맞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공법이나 이렇게 특수한 것으로 시공공법으로 짓는 것들,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지금 이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는 구조기술사 협력을 물어봤어. 이거는 우리가 애울 때 구조기술사 협력에 대한 거를 애울 때는 맨 처음에 얘는 6층 이상, 그 다음에 3층 이상의 필로티 형태, 만약에 건축물이 이렇게 필로티가 있다고 치면 요거는 3층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이렇게 애우면 됩니다. 편해요. 그러니까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6층하고 요 필로티는 3층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외우셔서 맞춰야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다중이용 건축물, 6층, 3층이나 필로티, 요 기둥과 기둥 사이 20m 이상 건축물은 요거는 여기 나온 특수구조 건축물을 얘기한 거예요. 특수구조 건축물. 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85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86번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대형 건축물 허가 신청 시 제출 도서인데 이때 설계 설명서에 표시될 사항을 물어봤어요. 이거는 애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아주 가끔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허가 신청서가 아니라 대형 건축물 허가 신청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 시공 방법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또 동선 계획, 여기 뭐 동선 계획, 계략적인 공정 계획이 나오죠. 각부 구조 계획이 나오는데 각부 구조 계획은 여긴 들어가지 않아요. 대형 건축물은 우리가 주요 설비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때 지금 나와 있는 요 정도, 그리고 주요 설비 계획, 그리고 주요 자재 사용 계획,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없는 거는 구조 계획은 없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는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걸 외우셔야지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7번의 문제를 보니까요. 비상용 승강기와 승강로가 나왔네요. 자, 승강로 구조는 항상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렇게 비상용 승강기가 있어요. 요 앞에 승강장이 있는 거예요. 비상용 승강장. 승강장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게 한 대당 6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져야 돼요. 요거는 피난 방향으로 열려야 돼요. 아래층은 이렇게. 근데 이게 거리가 30m 이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갑종방화문인데 뭐 피난층은 갑종방화문이 아니어도 되죠. 갑종방화문, 원칙은 갑종방화문. 그리고 안 봐도 내화구조, 안 봐도
불연제로 안 봐도 예비 전원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한 대당 비성형 승강기는 6제곱미터 그리고 하나 단일 구조로 연결돼야 되고 30m 이내로 돼야 되고 배연 설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외부로 열 수 있는 창문이 있으면 더 좋겠죠. 이게 답이네 뭐 4번이. 그리고 이 비상형 승강기는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소화에 지장이 없는 거리를 떼야 돼요. 붙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승강기는 우리가 보통 붙여서 하지만 얘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8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요. 다음 중 용어가 나왔는데 용어가 뭐냐. 기반시설이 부족했어. 근데 기반 설치하기가 곤란해. 할 수 없이 검표율과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하는 지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고 답은 2번인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예요. 어떤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각종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가 지어졌어요. 여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져요.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걸 우리가 밀도라 그래, 밀도. 그리고 요거를 기반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미 개발이 다 된 지역이에요. 개발이 다 된 지역. 이 개발이 된 지역이라는 건 뭐냐? 요 밀도량과 기반시설량이 균형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IMF가 왔어요. IMF가 오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만 질 거를 50%만 질 수 있는 거를 80% 질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줘 버렸어. 그랬더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허물고 막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어납니다. 그래서 IMF가 끝났어요. IMF가 끝난 다음에 요 사람들도 나주 지유를 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량이 높아질 것이 예상되는데 요 기반시설은 이미 개발이 다 된 지역이니까 설치하기가 곤란을 해. 그런데 허가는 안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거를 다시 바꾸기는 안 돼요. 왜? 한번 풀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으로 못 돌려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개발 밀도로 관리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한만. 지정하면 이거를 최대 검표의 용적률 최소 해당 지역의 50%를 강화시켜. 해당 지역 50%면 이게 40이 되는 거예요. 허물고 지으면 건물이 더 작아져. 40%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늘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럼 밀도량으로 관리하겠다. 밀도량으로 관리하겠다. 이거 개발 밀도 관리고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89번 문제. 방화 구조가 나왔네요. 방화 구조는 우리가 시멘트 모르타로 시멘트 모르타로 그러면 이게 2cm예요. 2cm. 그냥 편하게 쓰겠습니다. 편하게 그냥. 시멘트 모르타로 2cm. 그 다음에 무엇을 합하고 무엇 합하고 타일에 뭘 합하고 나오면 2.5cm.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벽체에 기둥이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평벽, 기둥이 보이는 게 심벽인데 심벽 양쪽에 흙을 발랐어. 맞벽치기 한 거예요. 맞벽치기. 뭐 이런 것들은 불의 확산이 막아줘요. 그래서 불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어. 방화지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멘트 모르타로 2cm. 이게 틀렸네. 합이 1번이네. 합이 2.5. 발음 두께, 먼지 아니, 죄송합니다. 잘못 봤어요. 합이 2.5 맞는 거예요. 지금 잘못 봤어요. 제가 어떻게 봤는데 요게 합이 2.5 못 외우면 그냥 합이라고 나오면 2.5예요. 철모가 있네. 이게 2cm. 이게 답이, 이게 틀렸네. 요게 틀렸어요. 흙으로 심벽에 맞벽치기 한 거. 그래서 요렇게 합이 나오면 무조건 2.5 내우면 금방 합이 2.5. 철모 2cm, 심벽의 흙. 답이 뭐 3번이 되겠죠. 3번이. 예. 100점 맞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에 부솔주차장 설치가 나왔어요. 항상 이 부솔주차장 여러 번 설명했지만 100, 150, 200, 그 다음에 300, 350, 400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까먹으면 안 되는 게 1번의 위락시설이에요. 3번의 근근히 숙박.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린일정, 근린 숙박시설.
150은 못 적어요. 문화, 판매, 업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라스트 나머지 찍으면 이거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뭐 수련시설이라든가 발전 설비라든가 이런 거고, 이거는 학생용 기숙사라든가 창고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창고 같은 거.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걸 물어봤는데 이 정도 알고 찍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문화, 판매 뭐 이런 건 전부 다 업무 이런 건 옳은 것으로 보러 틀려서 150이 나와야 돼요. 위락은 100이 나와야 돼요. 위락은 100. 그다음에 뭐 종교 이런 거 전부 다 150이 나와야 돼. 150이. 틀렸어요. 숙박, 근거리 숙박. 근린 숙박시설. 200이 나와야 되니까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거하고 요거만 외우면 이건 저절로 맞출 수가 있고, 이건 이 이하는 잘 내지는 않아. 거의 안 내요. 요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1번에 가서 보니까 다음 중 지하층의 정의가 나왔네요. 잘 보세요. 지하층은 뭐냐? 요렇게 하나의 층이 있어요. 요 위에도 물론 건물이 올라간다고 보겠죠. 요 층인데 요게 지하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느냐 밑으로. 얼만큼 지하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거는 요 건물의 층 높이는 요 구조체 위에부터 구조체 위에까지가 층 높이예요. large H. 요 지표면까지 높이인데 지표면이 높낮이가 서로 다르게 되면은 가중평균 높이를 잡아야 돼요. 가중평균 높이까지가 small h예요. 지하로 들어간 부분의 높이예요.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됐을 때 요 바닥으로부터 요 가중평균면까지 small h는 요 large h 층 높이의 2분의 1. 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밑으로 이거의 반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 알아둬야 돼요. 평균 높이, 지표면까지의 가중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밑으로 반 이상을 들어가는 거. 답이 1번밖에 없습니다. 91번의 답이 뭐다? 1번이다. 그 다음에 92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복도, 유효복도 폭은 무조건 복도 유효너비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특히 1.8, 1.8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가 나오게 되면은 1.8인데 2개 이상이 다닌다 그러면 2.4가 나오고,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무조건 양쪽에 있으면 1.8인데 한쪽에 있으면 1.2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1.5와 1.2인데 여기서 의료만 1.8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이 세 가지를 암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이제 눈 감고도 알아요. 맨 처음에 학교, 그 다음 오피스텔, 공동주택이니까 오피스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양쪽에 있대, 양옆에 거실이. 얼마다? 1.8. 답이 2번이 되겠죠. 넘어가서 광역도시계획이 나왔어요. 광역도시계획은 뭐냐면 이거죠. 되게 도시가 있어요. 뭐 서울시도 있고 구리시도 있고 막 있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계획을 해야 되는데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럼 이렇게 묶어줘요. 야, 이거 같이 해. 뭐 녹지축에 대해서 같이 해. 이걸 같이 해라 묶어주는 걸 광역계획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에 대해서는 여기 녹지축이면 녹지에 대해서 이 도시가 A도시, B도시, C도시가 모여서 요 사안에 대해서 묶어준 거에 대해서만 같이 수립해요. 요거를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묶을 때는 이 도시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일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나 일부를 집어넣을 수 있어. 원래는 전부인데 일부는 이제 구군읍면 단위로 일부는 포함해서, 그러니까 구군읍면 단위는 들어가야 돼. 이거 지정할 수 있어. 광역권을 묶을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광역권을 묶는 사람이 있고 묶으면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이제 그 같은 도예요. 같은 도. 도 안에는 시와 군이 있거든요. 그걸 도지사가 묶어요. 그 다음에 시와 도. 요 시는 군 밑에 있는 시가 아니라 이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와 특도, 특별시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도 앞에 있는 시는 이걸 얘기해요.
군 앞에 있는 시는 도 밑에 있는 걸 얘기하고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묶는 거예요. 국토장관이 묶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묶어주면 요거는 그 시장 군수가 모여서 계획을 하고 요건 그 해당 시도지사가 모여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요 군수가 나 했어요. 그러면 요 군수는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가서 받아야 돼. 그리고 요 시도지사는 요 해당되는 요 사람들은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뭐 승인을 생략한다 틀린 거 2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공간을 어떻게 나누고 경관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서로 시도지사끼리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되고요. 시장 군수 협의가 안 되면 얘가 조정을 신청하면 돼. 그러니까 3년 이내 못하고 있으면 시장 군수가 못하면 도지사가 뺏어서 합니다. 시도지사가 3년 이내 못하면 국토부 장관이 뺏어서 하는데 3년이 되기 전에 빨리 하고 싶으면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시장 군수라고 그러면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걸 냈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을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가 국토부가 있어요. 국토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 이 밑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그리고 도지사가 있어요. 그 밑에 시군구가 있고요. 그 밑에 읍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 밑에는 시와 군이 있는 거예요. 도 밑에 시와 군이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이 사람을 모아서 뭐라 그러냐 이거를 우리가 시라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밑에 시도지사가 있는 거예요. 도지사 밑에 시장군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하고 요 시를 헷갈리면 안 돼요. 도 앞에 있는 시와 군 앞에 있는 시는 다른 것이다. 자, 그럼 93번을 했고요. 94번에 가서 보니까 용도의 분류가 나왔어요. 용도의 분류를 보니까 맨 처음에 식물원, 동물원 이거는 문화 및 집회예요. 문화 및 집회. 그 자체가 보는 거예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이건 문화 및 집회고 얘는 동식물 관련 시설은 뭐 도개장, 도축장 잘 키워 잡아먹는 걸 얘기해요. 틀렸고 병원자가 붙으면 의료시설 맞지만 동물병원은 이종 근생이에요. 우리가 배웠죠? 의원자가 붙으면 조산원, 접거론 이런 의원자가 붙으면 이건 일종 근생. 동물병원이 붙으면 동물병원은 병원자가 붙어도 이종 근생.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병원은 의료시설이 되는 거죠. 답이네. 유스호텔은 수련시설 맞아요. 청소년들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교육을 배우는 거. 장례식장은 인간이나 동물이나 장례식장을 합해서 장례시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장례시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94번에 3번. 95번의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법령상 공공시설을 물어봤네요. 이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거예요. 공공시설. 공공시설은 이렇게 어떤 도시를 만들 때 도로를 만들었어. 그럼 이 도로를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사업이 끝나면 이거를 무상으로 관리청이 가져가요. 이렇게 무상으로 관리청이 가져가는 시설이 공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는 건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나온 시설이에요. 자, 근데 기반시설이 속하지 않는 거 그냥 금방 나왔네. 유수지는 있어. 유수지는 물 같은 걸 모아놓으니까 다 공공시설이에요. 이거 딱 보니까 광장, 공동구는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전기나 가스나 수도가 가는 걸 한 곳에 모으는 시설물이 공동구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반시설이 얘를 담는 거예요. 기반시설 담는. 사방사업은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에요. 사방사업. 뭐 유원지밖에 없을 것 같아. 딱 보니까 유원지 해서 유원지는 별도로 지어지는 거지 이런 공공사업을 통해서 시설의 귀속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귀속. 누가 가져간다? 관리청이 무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건 다 공적인 시설을 얘기하고 유원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수지다. 물을 가둬놓는 거. 조금 애매한 문제지만 원리를 알면은 맞히긴 쉬운 문제지만 원리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6번에 태양열.
태양열을 이용한 건축물은 우리가 중심선의 기준을 봐줘요. 왜 봐주느냐? 여기가 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50m라고 보겠어요. 50m. 요 벽체와 요 벽체를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 이제 벽이 그려집니다. 요 벽체가. 중간에 인슐레이션 단열재가 있고, 이건 내부, 이거 외부니까 내부와 외부가 있으면서 중심선은 원래 전체의 두께의 중심이 중심선이에요. 이쪽 벽체도 내부가 있고 단열재가 있고 외부가 있으면 전체의 중심이 중심선이에요. 이게 50m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열을 짓게 되면은 이 내벽은 이거니까 이 내벽이 아니고 외벽 중에서 내측에 있는 요 벽체의 중심, 이건 외부니까 내부에 있는 벽체의 중심, 이 거리를 따져줘요. 중심선으로. 이게 50m가 내가 그만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벽 중에서 내측에 있는 내력벽의 중심선을 가졌다. 이 전체의 외벽 중에서 내측에 있는 요 벽체의 내측에 있는 벽체의 중심선을 가지고 따지게 돼 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 97번의 문제다 보니까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냐? 요렇게 해서 대지가 있어요. 도로가 있고 여기에 내가 어떠한 건축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최소한도 2m를 접해야지만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최소 2m 이상을 가져야 돼요. 다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완화시켰어요.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한해서는 6m 도로폭에 4m 이상을 접해야 돼. 빡 나오게끔. 요렇게. 그런데 원칙은 이게 안 되면 2m가 필요한데 옆에가 공원이나 이런 거로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2m가 안 돼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특히 농막 같은 경우는 2m 접하지 않아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돼. 만약에 연면적의 합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00, 공장 3000 이상일 때는 요 차가 나올 때, 차가 붕 나올 때 차로의 폭이 6m잖아요. 이 폭은 차가 지나가는 폭이 4m.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 뒤바뀌면 안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죠. 98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방화구획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방화구획. 우리가 이걸 알아둬야 돼요. 방화벽이 있고 방화구획이 있어요. 방화벽은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요 건물이 얘는 내화구조가 아닌 거예요. 얘는 내화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안쪽을 끊어주면 돼. 1000씩 끊어주면 돼. 1000 이하가 되도록. 얘도 1000씩 끊어주는데 얘는 안에만 끊어줘서는 안 돼요. 왜? 불이 넘어가니까, 타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더 뽑아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방화벽. 50cm 이상 튀어나오게 하는 거. 이게 방화벽이에요. 근데 이 방화구역을 나눠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죠. 방화구역을 나눠야 되는데 제일 밑에 피난층은 밖으로 도망가는데 로비 같은 게 필요 나눌 수가 없죠.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공장 중간에 방화벽을 끊으면 안 되죠. 농구장 중간에 끊으면 안 되죠. 최상층 스카라운지 쪽에 끊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복층 두 개를 한 층으로 하는데 방화구역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방화구역을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를 시켜서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화구조로 나눠야 되는데 복층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방화구역을 하면은 지나갈 수가 없죠. 복층 봐줘요. 주요구조와 내화구조 부르는 대로 주차장 사람이 없으니까 봐줘요. 승강기 계단실 부분과 다른 것이 나눠지는 거. 예. 문화재 및 동물원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우리가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요거는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까지는 안 해요. 왜 동물원, 식물원을 갖다가
이거는 나눠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넓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운동시설, 뭐 종교시설, 뭐 장례시설 이런 식으로는 행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중간에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답이 뭐 딱 여기 4번이 되겠는데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이 보시고 하면 되는 시험은 예외 규정 요거 낸 거니까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99번의 문제를 가서 보니까 오피스텔에 대한 냉난방의 개별 난방 설계 얘기 하자. 오피스텔을 가서 그려볼게요. 여기가 거실이에요. 거실과 보일러실이 이게 보일러실이라 그러면 이 보일러실이라 그러면 요 사이는 내화 구조로 해야 돼. 항상 불연제리로 해야 돼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요 문은 오피스텔일 때는 갑종 방화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일러가 이렇게 놓여져요. 보일러가 놓여지면 이 보일러가 여기서 이제 잘못돼가 연소가 되면 연기가 차잖아요. 연기를 빼야 되니까 0.5제곱미터의 환기창을 둬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계속 연기가 날 거예요. 구멍을 뚫어야 돼. 조그맣게. 파이가 10cm의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보일러로 드나드는 이 연통이 있습니다. 연통은 개별 연동이 되면 안 돼. 이거는 공동 연도에 연결해야 돼요. 공동. 그 다음에 기름 저장소는 기름은 다른 곳에 둬야 돼. 다른 곳에 둬야 되고 가스는 가스 법령을 따라가야 돼. 가스 법령을. 가스는 띄고 붙일 때 가스 법령에 따라 가스 관계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요걸 딱 외우시면 됩니다. 가서 보니까 첫 번째 공동연도수라고 했고 보일러실은 거실이 아닌 곳에 들어가는 거 맞고 보일러 0.5 맞고 기름 저장소는 다른 곳에 둬야 돼. 보일러실에 설치할 거 틀렸어. 가스도 별도로 가스법을 따라가야 돼. 답은 뭐 4번이 되겠죠. 4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 문제 100번에 보니까 보행거리가 나왔네. 보행거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피난층이 있고 피난층이 아닌 게 있어요. 자, 피난층은 이게 복도가 되고요. 이쪽에 이게 계단이 있어요. 피난층에서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계단이. 그럼 여기에 각실이 있어요. 그러면 피난층이 아닌 곳은 이건 피난층은 밖으로 바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바로 나가는 겁니다. 피난층이 아닌 곳은 가장 먼 거리가 보행거리예요. 이 보행거리는 30m 이내가 돼야 돼요. 다만 내화 구조로 했을 때 이걸 50m 거리까지 봐주는데 단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내화 구조로 하더라도 16층은 40m밖에 안 봐줘요. 밑에서는요 똑같아요. 밑에서는 똑같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30m, 내화 구조는 50m, 16층은 내화 구조로 해도 40m가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나오는 거, 이 피난층에서 바로 나오는 거 곱하기 2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니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행거리인데 여기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에 이르는 거라든가 현관에 이르는 거는 40m밖에 안 돼요. 만약에 그냥 나오는 거는 80m가 되는 거 2배니까 80m가 되지만 40m니까 답은 2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제를 2020년 3회 건축계산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